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그동안 진짜 많은 게스트가 오갔는데요. 특히 저번 주, 저저번 주 진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어가지고 오다 부하걸까지 오셔서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면서도 반가워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렇고 재아 언니도 그렇고 너무 해피했는데, 이런 여러 게스트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사이에 약간 우리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좀 쌓인 얘기들도 좀 나누고 질문 주신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답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일단 저의 근황은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배구 선수 김희진 선수에 미쳐가지고 말 그대로 미쳐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올림픽 특집을 했잖아요. 그때 김희진 선수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런 얘기는 했었고, 워낙 그때 또 뭐 희진 언니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었는데, 그때도 멋있다 말은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뭐 영상 같은 거를 하나하나 찾아보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한 10년치 영상을 거의 다 봤더라고요. 다 봐가지고 그 국내 경기 했던 국내 리그 영상이랑 이전 경기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안 봤어야 되는데, 그걸 보는 바람에 저희 현생이 지금 아주 크게 망해 있어요. 아주 크게 망해 있고 조만간에 덕질 특집 2탄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덕질 특집을 했을 때는 김재환 씨 좋아하시는 캥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재환 씨에 대한 넘치는 사랑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 당시에 저는 뭐 언제나처럼 제가 항상 좋아하는 저의 원톱 김이나 작사가님 얘기를 했었는데, 이 김이나 작사가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북토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어떤 직사광선을 받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반사광 정도를 받는 게 덜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조용조용 조신하게 덕질을 하고 있었다가 김희진 선수가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배구 리그 굉장히 전폭적인 어떤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스포츠 선수이시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아주 대놓고 난리를 쳐가지고 유난을 떨면서 좋아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요즘 진짜 너무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김이나 김희진 이렇게 내가 김씨 여자들을 많이 좋아했었나 하면서 너무 요즘에 행복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김이나 작사가님이 카카오TV에서 하고 있는 장안의 화제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 중에 톡이나 할까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김희진 선수가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길바닥에서 주저앉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데 어떡해 하면서 정말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워낙에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많은 셀럽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특히 이 김희진 선수가 어떤 인스타나 이런 거를 활발하게 하는 분이 아니어가지고 카톡하는 김이나와 김희진의 투샷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그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톡이나 할까 제작진분들 듣고 계시면 제가 굉장히 너무 감사하다, 우리 대단한 투샷 성사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김희진 선수 주변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면 톡이나 할까 섭외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뭐 얘기하다 보면 너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덕질 특집 2탄을 할 때 차차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영노자하고 큰일녀가 방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생이 굉장히 피폐하고 이 두 분 팟캐스터 분들이, 세 분이네요. 이제 두 팀이 지금 쉬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던 차에 그래도 뜨문뜨문 올라오지만 나름 올라오기는 올라오고 있는 밀림의 왕을 제가 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밀림의 왕이 올라왔는데도 제가 너무 이것저것 일도 바쁘고 정신이 없고 이래가지고 이걸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와, 옛날에는 팟캐스트가 3개, 4개가 있어도 매일매일 들으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거 밀림의 왕 하나를 못 들었지? 밀림의 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김희진 선수 영상을 하루에 8시간씩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밀림의 왕을 못 본 거는 제 현생이 바빴던 것도 없지 않지만 너무 그 사이사이에 모든 시간을 10년치 예전에 중앙여고 시절 양갈래 머리 시절에 아주 화제의 루키였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온갖 국대 경기와 또 리그 경기 또 봐야죠. 그리고 또 어찌나 또 이런 자체 콘텐츠를 작헌을 많이 하는지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으신 분들을 붙잡고 그래서 너무 바쁘시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약간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것도 열심히 보고 또 식빵 언니에서 처처크루 먹방한 거 봐야 되고 또 우리 한유미 전 선수께서 하셨던 거 또 이런 거 유튜브도 또 봐야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 굉장히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 한번 신나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참시에 김희진 선수 나올 거니까 나오시면 여러분 꼭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9월 얼루어 화보 대기 중이니까 여러분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도 유난을 떨어가지고 제가 톡이나 할까 작가인 줄 알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냥 김이나 작사가님의 덕후고요. 엄청 유난과 주접을 많이 떠는 김이나 작사가님과 예전에는 같이 일했지만 지금은 그냥 신나는 덕후 생활을 하고 있는 덕후고 지금은 그냥 김희진, 김이나의 투김 덕후가 된 먹을 덕후예요. 그 톡이나 할까 작가님들 계시면 꼭 김희진 선수 오시면 잘 챙겨주시고 제가 관뚜껑 닫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다시 보기를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근황은 그렇고요. 먼저 청취자분들 근황을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8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8월의 마지막 주니까 이전에 한번 공지 드렸던 대로 근황 알려주신 분들 중에서 추가로 한 분을 더 뽑아가지고 제주 서쪽 금능리에 위치한 책방 아베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려요. 아베크 블라인드북 꾸러미인데요. 8월 선물은 전에 말씀드렸고 이미 한 분한테 보내드린 대로 현대문학 800호 기념 특대호 꾸러미입니다. 현대문학 800호에 그 아베크 사장님아가 입으로 엄선한 제주 해초 누룽지가 함께 들어간 꾸러미고요. 딱새우 육수로 만들고 제주 해초가 알알이 박힌 누룽지라고 그때 설명드렸었는데 요거 오늘 몇 분 정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가지고 방송 끝날 때쯤에 어느 분한테 보내드릴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곧바로 청취자분들 근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따분한 인생을 살고 있는 비혼을 꿈꾸는 20대 후반 홀리몰리입니다. 저는 지금 단기 알바로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에 영어 자막 달기를 하고 있어요. 1시간 반짜리 에피소드에 영어 자막을 다는데 꼬박 24시간이 걸린답니다. 하하. 이제 백종원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도 손가락이 제멋대로 꿈틀거려서 미칠 것 같던 와중에 제가 누굴 밖에요? 골목식당 160화에 워너원 재환씨가 출연했더라고요. 이 원어원 재환 씨가라는 얘기 자체가 이분은 아직 머글이다. 아직 윈드가 아니고 재환 씨가 출연했더라고요. 원어원 멤버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지 못했는데 익숙한 이름이 들려서 보니 재환님이었어요. 순간 혼자 잇몸 만개하며 캥 작가님을 떠올렸답니다. 다른 비욘세 청취자분들도 재환님에 대해 더 알 수 있게 TMI를 뿌려보자면 재환님은 강서구에서 쭉 살았고 추어탕을 좋아한대요. 부모님이 추어탕을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새에 킹 작가님의 최애의 은밀한 식성까지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 정말이에요. 요즘 킹 작가님 잘 지내시죠? 오랫동안 목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 슬슬 작가님의 안부가 궁금해지네요. 방금 올라온 재한님 에피소드도 잘 들었어요. 아껴서 들을 거예요. 호호.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항상 멋진 이야기,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외향인인지 내향인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1인 올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 듣고 킹 작가님한테 바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킹 작가님이 너무 고맙다고 이런 거를 우리 어떤 이런 재환 씨에 대한 디테일한 거를 이렇게 어쨌든 이메일로 옮겨 쓰려고 하면은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니까 너무 해피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렇구나. 강서구 그 얘기는 들었어요. 뭐라더라? 무슨 방학동 농협문화센터 최대 아웃풋이라고 했었나? 방화동 농협문화센터 최대 아웃풋이라고 그런 어떤 동네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네방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쨌든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면 김재환 씨는 추어탕을 좋아하신다 라는 거를 공지해드립니다. 그리고 혼세님 안녕하세요. 저는 심곡동 작두칼 aka 화장실 갇힌 자고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그때 무슨 카드로 어떻게 열었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한테 어떤 경종을 울려주셨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 문고리 같은 거 되게 고장나면 혼자 사는 분들은 못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 해주셨었는데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 있어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저희 집 화장실에 갇혀 탈출한 지 4개월. 그동안에도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며 비욘세 방송도 빼먹지 않고 들으면서 잘 살던 저는 당시의 사건을 잊지 못하고 아직 집 계약은 1년이나 남았지만 넓은 집으로의 이사와 내 집 마련에 열을 올리며 청약홈을 뒤지고 호갱노노를 뒤지는 것을 취미삼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는 지역에 아파트 청약이 떴고 제 비루한 청약 가점 13점을 들고 되거나 말거나 하는 심정으로 청약을 넣게 되었죠. 그런데 뚜둔! 제가 예비 당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예비 당첨이 되었다고 다 된 것은 아니고 제 앞순번 사람이 부적격 당첨자이거나 뽑은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았을 시에 제게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아무튼 저는 꽤 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비 당첨 서류를 접수하러 분양 홍보관에 갔었을 때도 그곳 직원에게 때이른 축하 인사를 듣기도 하고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바로 오늘이 예비 당첨자들 중에서 당첨자를 뽑고 동호수를 추첨하는 바로 그날이었어요. 일찍이 어제 저녁부터 긴장을 한 탓에 아침에 일어난 순간에도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이 굉장히 산만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제 KBS에서 했던 다큐인사이드 국가대표는 보고 싶어서 그걸 보는 순간에는 잠시 모든 걸 잊고 가슴이 웅장해지고 벅찬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괄호 열고 김연경, 박세리 짱, 여성 스포츠인들 다 짱, 김희진도 짱이에요. 역시 끝나고 나서는 다시 긴장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이 또 마침 비욘세가 업데이트되는 금요일이지 않겠습니까? 업데이트된 비욘세 방송을 들으면서 릴렉스 타임을 가졌는데 마침 오늘 주제가 불안이더군요. 물론 제가 느끼는 불안은 일시적으로 느끼는 불안이고 결 자체가 다른 불안이었지만 듣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개개인이 느끼는 불안과 그것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듣는 것도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인생, 우리 존재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렇게 오전 내 안절부절하는 시간을 갖다가 발표 시간이 가까워져 분양 홍보관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도착하고 나서는 그야말로 긴장감 초 맥스 상태. 총 9세대가 남아있었고 모인 예비 당첨자들은 10사람이어서 사실상 거의 당첨이긴 했는데 왜 이렇게 떨리던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악명 높은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이죠. 동호수 추첨에도 남은 층수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층을 뽑았네요. 히히. 웃기게도 진짜 떨리던 순간은 3천만 원이 넘는 계약금을 이체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아무튼 이로써 저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주택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물론 대출이라는 막대한 장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성실한 월급쟁이의 서민이니까요. 잘 나오리라 믿습니다.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작은 평수지만 저는 비혼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전혀 모자람이 없는 평수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화장실에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화장실 문까지 물이 튀어 문고리가 녹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무사히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이 감동적인 사연을 비욘세님, 비욘세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에 꼭 갇혀봐야지 갇혀본 사람 마음 이해하나요? 비욘세님과 청취자분들이라면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실 거라 믿고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관종 같다고 느끼신다면 네, 저는 부정할 수 없는 관종이 맞습니다. 껄껄. 비욘세를 들으면서 여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자가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집을 소유하고 싶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분들이 있겠죠? 저처럼요. 그런 분들에게 청약 가점이 낮다고 무작정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만 30세 미만의 비혼이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신혼특공은 고사하고 생애 최초도 안 되고 청약 가점에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지 않는 애송이입니다만 되었잖아요. 물론 운이 좋아서 된 부분도 있지만 이 운이 제게만 주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제가 보낸 이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욘세님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 언제나 응원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가 종식되어 공개 방송을 하는 그날까지 존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 잃지 말아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제가 진짜 이거 읽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지금 저희 엄마도 맨날 제발 청약 좀 넣어라,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링크를 보내시며 제발 이런 거 좀 알아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신곡동 작두칼님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나눠주신 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걸 주변에 뭐 누가 있다더라 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로또 같은 거야. 뭐 그럼 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막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당첨된 얘기는 못 들었는데 실제 우리 청취자분이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용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가지고 있는 거 뭐 안 되면 많은 거니까 넣기는 꼭 넣어보자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발 맨날 정신 빠져가지고 안 넣고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비욘세가 업로드되는 매주 금요일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동작구 장수말벌입니다. 부하걸 재한님이 출연하신 80회를 듣다가 반가운 이야기가 나와서 청취 후기를 써봅니다. 흐흐흐. 언제나 그랬지만 이번 회차도 내용이 정말 좋아서 업로드된 지 닷새 정도 지날 동안 3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출퇴근길에 듣고 재택근무하면서도 듣고 운동하면서도 듣고 재한님이 연예인이나 가수로서의 화려한 삶 이면에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있으니 옆집 언니처럼 친근하게 느껴져서 편안하게 들었답니다. 두 분께서 셋마이웨이를 만들면서 깊이 고민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옳은 방향성과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면서도 재미를 놓치지 않는 콘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뒤늦게나마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번 녹화 때 좀 얘기를 깊게 못해가지고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셋마이웨이를 기획하고 만들고 했던 거는 맞는데 사실 방송은 공동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고 더 많이 고생했던 저희 후배들이나 그리고 같은 동료 이제 연출자분들이랑 자막, 색보정, 카메라맨 되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어가지고 사실 셋마이웨이는 제 프로라기보다는 제가 몸담아서 영광이었던 프로였다고 얘기하고 싶고 사실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프리랜서 특성상 들어오는 일 중에 매번 그렇게 다 골라서 할 수는 없고 어떨 때는 내 가치관이랑 막 완전 정반대는 아니라도 그래도 동의할 수 없는 일들도 하게 되고 근데 그거는 모든 사회생활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서럽고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프로가 인생에 한 번씩 오는 게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진짜 같이 고생하셨던 분들한테 이 사랑의 말을 제가 만날 일이 있을 때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작업물이 엄연한 공동 작업물이고 다 같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재한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피임 관련 토크 콘서트에 출연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하시는 걸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사실 제재님 덕질을 좀 깊게 하던 때라 물론 지금도 문명인으로서 굿즈도 열심히 사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재님 출연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었어요. 이거 제재님 덕후시면은 제재님이 셋마이웨이에 방문했을 때 문명 특급 그 방송분이 있어요. 그걸 자세히 보시면 제가 나온다. 그 당시에 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한님까지 나오시다니 전설의 데뷔곡 다가와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명곡들을 들으면서 10대와 20대를 보낸 9N년생이라면 심장이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헉 연예인이다 하고 신기하게 보다가 나중에는 재한님의 편안하면서도 재치 있는 이야기들 덕분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재한님께서 제안하신 재아 비욘세 콜라보 토크 콘서트도 언젠가
언젠가 열리기를 존버하겠습니다. 혼세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후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드시고 잘 주무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동작구 장수말벌 드림이라고 해주셨고, 추신 톡이나 할까에 김희진 선수님 출연하신다면서요. 소문 다 났어. 최애와 최애 콜라보 너무 축하드리고 또 부럽습니다. 안산 문특 존버 중인 사람으로부터라고 해주셨는데, 그 문특에서 만들어준 그런 거 이렇게 인스타에서 본 것 같은데, 안산 선수 환영합니다 봤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이런 트위터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봤던 것 같아요. 이런 플랜카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존버 중이신데 꼭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재아 언니한테 저희 후기 같은 거나 이렇게 올려주신 것들을 이제 좀 보내줬거든요. 팟빵 댓글이나 막 이런 것들 보내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해주시면서, 그 에버레스팅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 팬클럽 분들이잖아요. 우리 에버레스팅 친구들도 너무 재미있게 들었다고, 너무 좋다고 얘기해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궁금해서 나도 너무 보고 싶다, 어디서 봐야 돼요? 그랬더니 버블로 봤다고. 그래서 잊고 있었다, 우리 언니가 아이돌이라는 것을. 버블로 비욘세 청취 후기를 보내줬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너무 새롭더라고요. 너무 기뻤고,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에버레스팅 선생님들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재아 언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비욘세 팟캐스트에 보내는 이것은 사연인가 편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혼세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새해 카운트다운 방송에서 검정고양이 자랑하려고 카메라 켰던 스티치 플러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저는 덕통사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혼세님도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김희진 선수 화이팅! 라고 써주셨고, 이번 덕질을 시작하면서 덕질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땡며들다? 희진 선수면 희며들다?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정말 덕질과 덕질의 시작이 되는 시점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거창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혼세님 언니분처럼 방탄덕질 같이 하자, NCT가 그렇게 잘한다라고 말해도 땡며들지 않으면 덕질이라는 게 시작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언니가 열심히 추천하는 방탄소년단, 심지어 저는 콘텐츠도 언니가 올려주면 다 보고 음악도 다 듣고 제 플레이리스트에도 들어있고 노래도 좋아하고, 재환씨도 마찬가지고, 오마이걸 좋아하시는, 수라님이 좋아하시는 오마이걸도 마찬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덕질이랑 진짜 다른 거예요. 덕질이랑 너무 다른데 그 포인트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의 덕통사고도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저 역시도 킹 작가님처럼 웃기고 재밌는 걸 포기 못하는 헤테로 이성애자예요. 그런 저의 레이더에 잡힌 것은 세븐틴이었어요. 세븐틴 유튜브 예능을 보면서 시작됐는데, 거의 세븐틴 멤버들은 아주 개그맨처럼 맨날 웃기더라고요. MT 가서 얼굴 벌게져서 술게임하고, 그런데 와중에 PC하고 재미있게 잘 놀아서 감탄. 발야구하고 노는데 참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콘텐츠로 재밌게 만들면서 또 그들은 즐겁게 노는 것 같아 보기 좋고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합숙을 하시니까 합숙하시면서 이런저런 거를 되게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잘생긴 애들이 숙소에서 뭔가 진심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서 너무 열심히 진심으로 놀고 있다라고 하면 세븐틴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초중학교 때 발야구와 대학에서의 MT라는 것은 마지못해 재미없게 시켜서 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아이돌들이 자기들끼리 좋아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코로나가 좀 잦아들거나 끝날 때 사람들 어떻게 모아서 발야구 한 판 하고 싶어졌어요. 하실 분 DM 주세요 라고 스티치 플로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여튼 시작은 예능이었는데 지금은 월드투어 콘서트 영상에서 고생한 거 보면서 같이 눈물 짓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망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김희진 선수를 도쿄올림픽 때 보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파마첵스 리뷰를 하고 있는 수년 전에 김희진 선수까지 보고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이 덕질의 시작이 반가웠던 이유가 저의 마지막 본격적 덕질이라는 것은 동방신기였고, 그들이 2인 3인으로 나누어졌을 때쯤 그 덕질을 마무리했거든요. 그 후로는 어떤 대상에 빠져들 계기가 없었어요. 10년이 지나서 어떻게 저도 이거저거 찾아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음 카페에서 덕질을 하지 않더라고요. 위버스라는 앱이 있고, 그 앱이 넷플릭스처럼 아티스트에 대한 구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독점 콘텐츠도 제공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어서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독 프로그램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덕질도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는 또 돈을 쓸 것 같네요. 허허. 이 위버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지금 그 도쿄올림픽 때 여자 배구가 아주 그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조사놓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KBS는 한유미 해설위원님이 하시고 뭐 SBS는 누가 하시는데 위버스에서는 부승관이 중계를 하고 있다. 여자 배구를 아주 오랫동안 좋아한 승관 씨가 울고불고 하면서 인스타에 스토리도 올려주고 위버스로도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알았어요. 위버스라는 것이 있구나. 이런 글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아참, 최근 부하걸 재한님 출연하신 에피소드 올라오자마자 들었어요. 재한님의 무대와 방송 밖에서의 그분의 멋짐에 대해서 알게 되는 회차가 되었던 것 같아 정말 들으면서 훈훈했습니다. 그리고 혼쌤님과 제주 아일랜드님 토크 콘서트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꼭 가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 기다리면서 한 주를 살아보겠습니다. 비욘세 화이팅입니다. 비욘세가 있어서 저는 특히 일할 때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티치 플러피 드림이라고 하셨어요. 세븐틴을 저는 그때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문명특급 제제씨랑 그 케이팝의 역사를 다 같이 이제 되짚어보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 에스쿱스 씨, 출애굽기 뭐 여러 가지 온갖 네 글자 닉네임이 붙어있는 에스쿱스 씨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귀엽다. 그리고 에스쿱스 씨 회색 머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세븐틴의 덕질을 시작하신 청취자분이 또 계시네요. 여러분들 다들 화이팅입니다. 네. 일단은 근황을 좀 먼저 알려드렸고 제가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을 좀 받았어요. 받으면서 간단한 것들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고 그 짧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비욘세에서 답하겠다라고 했는데 비욘세에서 답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다 같이 Q&A 느낌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극복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얘기를 하고 청취자분들의 팁도 저도 좀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외로움을 진짜 엄청 많이 타고요. 외로움을 정말 많이 타고 그거를 그냥 인정했다는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외로움을 진짜 많이 타는데 저는 그냥 견디지 않는 편이에요. 외로울 때는 그냥 견디지 않고 어디든지 친구네 집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나 너무 외로운 마음이 든다. 나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런 거를 많이 털어놓는 편이고 욕망과 불안방에도 물론 얘기하고 막 써니 셰프한테도 얘기하고 렌지 언니한테도 얘기하고 캥 작가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냥 좀 많이 털어놓으려고 하는 편이고 약간 이거를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하지? 라는 감정을 평가하지 않으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런 일을 좀 잘하는 편이라 어떤 감정이 올 때 나는 왜 이런 외로움을 느끼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요즘 그런 거는 좀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외로움을 극복한 건 역시 덕질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약간 마음을 쏟을 존재가 생기는 게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팟캐스트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넷플릭스 미드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주기가 너무 자주 온다 싶으면 나만의 그런 루틴 같은 걸 만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우울감이 되게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 나름대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냥 그 정적에 누워가지고 제 감정에 대해서 이게 우울한 건지 외로운 건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다가 그 별밤 다시 듣기 하면서 아침에 듣기 되게 잔잔한 김이나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좀 조근조근 얘기하는 기분으로 눈을 감고 잠깐 있어 본다거나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사이클을 돌리고 몸을 좀 움직여 본다거나 이런 매뉴얼들이 있는데 각자의 매뉴얼을 만들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되는 거는 생각보다 모두가 외롭다는 것을
저는 친구들하고 되게 재미있는 순간들만 방송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막 정말 모여라 꿈동산에 사는 것 같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보내지 않는 시간이 훨씬 많고,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회의실에 있을 때 다 같이 의견을 나누더라도 내가 느끼는 외로움 같은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남의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거를 보면서 더 외롭게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SNS는 기본적으로 그냥 다 각자의 인생의 티저 같은 거라서 하이라이트만 보여준 거고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다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외로운 게 아니다라는 거를, 뭐 비욘세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나만 비혼으로 사는 거 아니고 결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렇지만 실제로는 다들 그냥 그럭저럭 비슷하게 살고 있다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극복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문. 저는 글을 쓸 때 적절한 제목, 전개를 궁금하게 마무리를 잘 쓰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절한 제목을 짓는 법, 전개를 궁금하게 만드는 법, 그리고 마무리를 잘 쓰는 게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제목은 저는 그냥 워낙에 패러디로 쓴 제목들이 많아서 친근한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유튜브 썸네일 같은 것들을 볼 때 좀 주의 깊게 보는 것도 도움이 저는 됐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제가 이 팟캐스트도 예능 팟캐스트고 제가 일하는 분야도 그쪽이다 보니까 그랬던 거라서 다른 좀 서정적이고 이런 작품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썼던 글들이 온라인에 먼저 연재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는 거를 써야 된다라는 거는 있어서 어떤 레퍼런스로 한 번씩 내가 어떤 뭐 커뮤니티에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문학 관련된 뉴스 사이트에서 어떤 그런 작가분들 인터뷰 같은 걸 읽을 때 클릭하게 되는 제목 같은 것들을 좀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전개를 궁금하게 쓰는 거, 이거는 글쎄요. 모르는 척하고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 나중에 뒤에 뭐 반전이 있다거나 알고 보니까 얘가 얘였다 막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감추려고 마음을 먹고 쓰면 그게 너무 잘 보여서 나도 이거를 전혀 뒤에 반전을 모르고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좀 숨겨놓고 블라인드로 자기 안에 좀 쳐놓고서 쓰는 게 저는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도 마무리를 어려워해요. 왜냐면은 저도 중간부터 쓰는 경우도 있고 항상 중간 문장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마무리가 되게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할 때 쓰는 방법은 그냥 마지막을 좀 가볍게 만드는 한 줄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무거운 얘기들이 만약에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인생은 정말 쉽지 않다, 너무 고뇌하는 내용을 쓴 다음에 그냥 마지막 문장은 뭐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김희진이나 보러 가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틀어서 쓴다거나, 그게 이제 저는 짤막한 에세이들을 단위로 쓰는 게 많다 보니까 도움이 됐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팁들 많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글 쓰는 거를 업으로 삼고 있거나 아니면 글쓰기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비욘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것도 같이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세님의 코로나블루 극복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코로나블루 극복 방법 최근에 다시 한번 심하게 왔어요. 저는 ENFP니까. 그렇지만 정말 진심으로 김희진 선수 때문에 극복을 많이 하고 있고, 그때 심리상담 받았던 거를 얘기했잖아요.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는데, 코로나블루 중에 하나는 이제 막 사람들을 못 만나는 것에 대한 무한한 공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일주일 참으라 그러면 참겠는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막 두 달이 되고 이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진짜 좋아했던 사람들은 어떤 뭐랄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라는 그 막연함 때문에 공포감이 왔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짐성님이랑 같이 미루는 삶에 대한 에세이를 쓰면서 사랑을 말하는 걸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정 표현하는 걸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썼는데, 저는 정신 차려보니까 살면서 원거리 연애를 4번 정도 했거든요. 되게 많이 했는데 처음에가 이 코로나 블루랑 비슷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는 뭐 해야지, 한 달 뒤엔 뭐 해야지, 지금 참고 6개월 뒤에는 뭐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미래만 보고 이 친구랑 통화를 하니까 맨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나중에 뭐 하자 이런 희망만 얘기하고 앉아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되게 긍정적으로 들리는데 어쨌든 지금 내 인생은 하나도 밝아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코로나 블루도 되게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코로나 블루가 오는데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처럼 이런 펍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축구 보고, 예전에 한창 축구 좋아해서 보고 막 이럴 때는 막 클럽 가서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어쨌든 그게 되게 별거 아니고 망나니처럼 노는 것 같아도 그게 내 일상에서 어떤 루틴으로 차지했던 부분이라는 건 있어서 1년에 2번만 하더라도 어쨌든 있던 습관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게 되게 힘들었었고, 그리고 뭐 바깥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항상 왁자지껄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그냥 한 명 이렇게는 만나지만 대여섯 명 만나고 이랬던 일은 지금 못한 지가 좀 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한테 야, 우리 나중에 뭐 하자, 나중에 저거 하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줌으로 뭐 술 먹는 것도 하고 이 안에서 뭔가를 계속 찾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막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다 한심해 죽겠네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럼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냐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뭐 하루 종일 김희진 영상을 보고 있는 이런 일상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 행복했다. 잘 지냈다 하면서 이 여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빠릿빠릿하게 계속 찾아 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코로나 블루 중에 되게 컸던 게 스튜디오가 문을 닫을 때, 폴댄스 스튜디오가 문을 닫으니까 거기에서만 운동을 하던 버릇이 있었던 저 같은 사람은 실내 운동이 안 되니까 막 몸도 점점 둔해지고 살도 많이 붓고 그것 때문에 관절에도 무리가 오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연쇄작용으로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걸 자꾸 찾고 매트 같은 것도 사놓고 소도구도 사고 하면서 뭔가를 미루거나 다음으로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으려고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저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시라면은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중 안 될 때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집중을 진짜 못하는 편이에요. 너무너무 산만한 사람이고 정말 산만한 사람이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녹음을 하다가 물을 마셔야지 하고 나가면은 나갔다가 또 온 세상의 에버랜드처럼 뭘 딴짓을 하고 괜히 막 와 있는 배구 잡지 들춰보고 뭐 하고 이러다가 내가 뭐 하러 나왔지? 하다가 녹음하던 것도 까먹고 막 이런 그 정도로 정신이 없고 집중을 못하는데, 일단 원래 내가 집중을 못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미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짐송님이랑 같이 만나서 쓰잖아요. 50분 쓰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를 강제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고, 글쓰기 모임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내가 집중되는 환경을 빨리 찾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조용한 데서 정적이 있을 때 더 일이 잘 되는지, 약간의 백색 소음을 깔아놓는 게 일이 잘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조합을 바꿔가면서 찾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집중이 진짜 안 될 때는 그냥 똥줄 타서 진짜 죽을 때까지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이 불안과 조바심 속에 그냥 밀어 넣을 때가 있어요. 어디 한번 너 똥줄 탈 때까지 한번 죽어봐라 라는 식으로 정말 끝에 끝까지 그냥 미룰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앉아서 해도 안 되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든 일을 끝내면은 그냥 자려고 누워서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많이 누워 있었다, 행복했다. 잠깐 누워 있을 때는 되게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냥 몰아세워서 하는 편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리고 저랑 짐송님이 약간 비슷한 타입이고 승은 작가님은 또 약간 달라서 각자의 이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맞는 성향의 뭔가가 있다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안 하는 제가 매력이 없고 인생의 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바보 같은 생각이 들 때 혼세님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개간홀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잡지죠. 그래서 개간홀로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연애에 미친 사람을 만들어 놓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그 엘르 9월호 잡지에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를 만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연애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칼럼을 짤막하게 기고한 게 있어서 이제 그거는 곧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인생의 한 부분을 되게 놓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연애가 되게 중대한 것 같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고기 먹는 사람들이 야 이게 닭발이 얼마나 맛있는데 인생 진짜 재밌는 거 놓치고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굉장히 즐겨 먹는 저 같은 사람이 술을 먹지 않는 사람한테 야 진짜 술 먹으면 완전 새로운 세계 열리는데 정말 인생에 재밌는 거 놓치고 사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기호인 건데, 연애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특히 그 특정 나이대에 특정 어떤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지 않으면 인생을 잘못 사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주입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기호에 따른 거다, 취미생활 같은 거다라는 거를 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런 식으로 예전에 친구가 제가 엄청 막 코어 덕질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덕질에 대한 얘기를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건 어떤 느낌이야? 뭐 어떤 감정이야? 라고 했더니 저한테 네가 제일 불쌍하다. 이런 케이팝 종주국에 태어나서 좋아하는 최애 아티스트 하나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네가 정말 정말 너무 불쌍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회사 상사가 나를 못되게 굴 때, 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정말 30초 만에 내 기분을 한 번에 확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게 내 최애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모르다니 너는 정말 불쌍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서 그때는 그냥 빵 터져서 웃으면서 넘겼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그거를 초능력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건 초능력이야. 이런 거지 같은 기분을 단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건 정말 초능력이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벼운 자동차 사고가 있었어요.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고도 있었고 그 같은 날 너무 회의 중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차는 그 모양이 됐고 너무 진짜 내 인생 어디로 가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IBK 공식 인스타에서 김희진 선수의 인터뷰 영상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그래서 차 사고를 까먹었다. 차 사고를 까먹고 그 앞에 있었던 일도 다 까먹고 어머 웬일이야 이러면서 또 이제 열심히 짤 줍줍 하다 보니까 또 까먹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친구가 말했던 이걸 모르다니 정말 불쌍하다라는 게 있는데, 연애를 너무 거창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결국은 다 그냥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김희진의 매력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이런 차원의 것인데, 특히 연애는 마치 그거를 그냥 좋은 걸 놓친다 정도가 아니라 막 인생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걸 안 하고 사는 것 같은 스트레스까지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매력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변에 한번 연애하고 있는 분들을 쭉 한번 둘러보시면 크게 상관없다는 거를 매력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연애를 하는 거는 넷플릭스 드라마고, 특히 한국 드라마나 뭐 이런 거 같은 거고, 어떤 세상에 뿌려진 수많은 연애들은 매력이랑 크게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매력만 가지고 하는 거였으면 이게 뭐 프로듀스 101이지 이게 뭐 연애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뭐 연애 말고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요즘에 덕질하느라고 지금 틴더도 안 하고 있은 지가 한 2주 정도 돼가지고 겸사겸사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매력 있는데요. 네. 그리고 최근 잘 산 게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배송 대기 중이어서 못 받고 있는데 여자 국대 유니폼을 4벌이나 샀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그거를 부랴부랴 산 게 아직 배송 중인데,
김연경 주장께서 주장 유니폼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게 마지막이다 보니까 꼭 갖고 싶어가지고 깔별로 사고, 어떤 건 제가 좀 스포티하게 입는 거 좋아해서 그럴 때는 110도 있고, 뭐 운동할 때 입을 거면은 좀 다른 사이즈로 해야겠다 해서 4종류를 샀는데, 그게 이제 오면은 빨리 자랑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아이디어스에서 채소 배송을 받고 있어요. 쿠팡을 이제 쓰지 않기로 하고 나서 아이디어스에서 2,500원인가? 2,700원을 내면은 한 달 동안 이제 거기도 무료 배송을 해주는데, 대신에 한 판매자당 10,000원은 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채소를 한 박스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채소를 섞어가지고 보내주거든요. 샐러드 같은 거 해먹을 때 그냥 막 의무감에 한 뭉태기씩 되게 많이 먹게 되고, 그냥 뭐 밥이랑 쌈장에다가 뭐 고등어나 이런 거 구웠을 때도 막 쌈 2개씩 막 싸가지고 케일이랑 막 이렇게 먹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산 거 중에 잘 산 거는 아이디어스 채소 배송 잘 샀고, 그리고 그것도 샀어요. 제가 라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너무 사랑하는 면순인데 너무 라면을 많이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라면을 먹고 싶을 때는 이게 2종류인 것 같아요. 라면이 먹고 싶은 거랑 라면 국물이 먹고 싶은 거, 이 2종류지 않나 싶어가지고 오뚜기 업소용 라면 스프를 따로 사가지고 지금 집에 쟁여놓으니까 아주 마음이 든든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라면을 좋아하시는 우리 면순이 면돌이 여러분들은 꼭 한번 참고하셨다가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은 높은데 그에 미치지 못할 때, 나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 어떻게 극복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상은 높은데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일단 제가 이상은 별로 안 높은 것 같아가지고 약간 막 열정, 뭐 이상, 막 목표 지향 이런 게 저는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욕심나는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밖에 못했지라는 자괴감이 들 때는 그냥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나도 참 괜찮은 괜찮은 사회인이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고, 나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 이거는 제가 불안을 느끼고 뭐 정신과나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심리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내가 스스로 만족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와의 싸움이면 저도 나한테 지는 건데 뭐가 억울해라는 되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나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 그냥 나한테 맛있는 거 한번 먹여주고 다음에 잘해라고 하고 털고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게 진짜 내가 정확하게 생각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이 정도 한 것도 사실은 잘한 건데 내가 너무 자기 학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좀 돌아보는 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프리랜서라서 일이 여기저기 막 널려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나는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너무 여러 가지 일을 깨작깨작 이상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상담 선생님이 그거를 이렇게 말해주시거든요. 혼세 씨가 하는 일은 이런 게 진짜 많고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하면서 그걸 좀 진단해 주셨어요. 물론 위로의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도움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이상이 못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열정으로 포장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학대일 수도 있다는 거를 안 잊으려고 하고, 어쨌든 저는 그냥 내일 아침에도 정신 잘 챙기고 살고 내일 모레도 쓸데없는 사고 치지 않고 살고,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같이 노력을 해보시지요. 저랑 같이.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이거는 일단 오다시티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제일 초보자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초보자들이 쓰면서 저도 지금 쓰고 있고 편해서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금방 배울 수 있어서 이런 편집하는 프로그램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은근히 사람들이 되게 좋은 녹음 장비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에는 핸드폰도 녹음 음질이 되게 좋아서 그냥 핸드폰 녹음을 하되
그냥 이렇게 앞에 대고 얘기하면은 파파파 이렇게 할 때 이 파차름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심할 수 있게 앞에 뭐를 대고 한다거나 뭐 얇은 휴지든 뭐든 이렇게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비욘세 1회는 아이패드에다가 이렇게 입을 대고 얘기해가지고 시작된 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녹음 장비로 시작하지는 않았으니까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어떤 뭐 준비물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내놓는 걸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특히 이런 지상파 방송이 아닌 팟캐스트는 이야기를 내놓는 거 자체가 되게 의미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어떤 얘기든 잘 꺼내 놔주시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싶다면 핸드폰 마이크여도 상관이 없다, 괜찮다라는 거고, 그 뒤에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아쉬운 게 생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장비를 하나하나씩 사나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팟캐스트 녹음 스튜디오도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자주 이용하는 거는, 원래는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를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어서 뭐 서울에 사신다면 홍대에 있는 단파 스튜디오라든가 그런 곳들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요즘에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블로그로도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그냥 수치풀이다. 내놓는 건 정말 수치스럽다. 하지만 그냥 내놓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라서, 왜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소설 쓰는 분께서 소설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써나가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캐릭터를 만들어서 초반에 어떻게 그냥 얼렁뚱땅 써놓으면은 어느 순간부터 캐릭터가 지들끼리 움직여가지고 막 서사를 만들어낼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팟캐스트도 좀 자전거 같은 거라서 시작하면은 어떻게 그냥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서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 시작하시게 되면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날씨를 많이 타시나요? 저는 날씨를 많이 타서 비 오는 날은 어쩐지 집 밖으로 절대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날씨는 안 타요. 이거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날씨는 안 타고, 그리고 오히려 흐리거나 비 올 때 운전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해방촌에서 살면 제일 좋은,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점은 뭔가요? 이사 생각 중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해방촌에서 살면 제일 좋은 점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몸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서 느끼는 시선이나 속박 같은 데서는 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홍대 정문 앞에서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해방촌이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신흥시장이라는 조그마한 재래시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채소나 이런 것들도 팔고, 뭐 매주 금요일에는 순대차가 와가지고 순대도 사 먹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남산이 보인다는 거가 정말 좋은 점이고, 안 좋은 점은 뭐 아무래도 언덕이고, 엄청난 언덕이고 골목골목이기 때문에 차가 없으시면은 진짜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동네예요. 물론 마을버스가 굉장히 잘 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친구네 집이 100m 떨어져 있는데 올라오다가 정말 기절할 뻔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언덕이 아닌 곳을 집으로 구한다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정도가 있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우울감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냥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심리상담센터를 처음부터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정신과를 먼저 갔거든요. 근데 그때 알아봤던 거는 정신과에서 상담을 좀 잘해주는 정신과를 찾아서 갔었어요. 그런 데를 일단은 좀 주변에 많이 아름아름 찾아서 먼저 가보시고, 요즘에는 네이버 댓글 같은 걸로도 리뷰를 쓰시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를 할 때, 특히 이런 거를 전문가를 찾아가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내가 너무 유난을 떨면서 온 게 아닌가? 근데 이 정도로 사람들이 여기 오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시게 되면 꼭 반드시 얘기를 꼭 해주시고요. 저 이런 상담을 받아본 게 사실은 처음이다. 그리고 이게 우울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것도 처음에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이 그걸 감안해서 이것저것 질문도 해봐 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해나가다 보면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자가진단까지는 아닌데 그냥 나는 얘기가 진짜 너무 많이 하고 싶다인 건지 아니면 진짜 나는 어느 순간에 오는 내가 신체적으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 건지 이거를 충분히 상담을 하셔가지고 혼자 결정하지는 마시고 뭐 약을 줄여가 보고 싶은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것들을 물어보면서 자기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미 우울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좀 이거는 저는 치료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어딘가에 상담을 받으러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말한 정신과도 좀 불안하다. 사람들 이게 네이버 알바인지 뭔지 뭐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있는 그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서울 용산구에 살고 있는데 용산구 보건소에 마음건강 증진센터인가? 그게 보건소 안에 이 마음 건강에 대해서 다루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건소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도 상담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분들도 거의 뭐 3,0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거기 가서 먼저 간단한 어떤 테스트 같은 거는 그냥 해주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 집 주변에 있는 내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여자 선생님을 소개받고 싶어요 일 수도 있고 상담을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곳을 소개받고 싶어요 일 수도 있고 아직 저는 정신과에는 거부감이 있으니까 심리상담센터를 소개해 주세요라고도 하실 수 있고 지금 이 고민 자체를 거기 가서 얘기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나아질 거예요. 진짜 괜찮아요. 이거는 지금은 막 너무 막막하고 이래도 진짜로 나아지고 왜 옛날에 가수 아이유 씨도 그런 얘기 한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우울한 기분 같은 게 들 때 지금 우울한 기분 내가 5분 안에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려고 한다고.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거든요. 우울할 때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도 항상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 우울감 자체도 스트레스지만 이거 언제까지 계속 되는 걸까? 그리고 그 전에 우울한 거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했던 그 너무 노력이 지난하고 힘들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걸 또 해야 된다니 너무 막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냥 항상 안 잊으려고 노력해요. 아니 괜찮아진다. 진짜 이거보다 훨씬 우울할 때도 전에도 있었고 분명히 나아진다는 거를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진짜 괜찮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성과 운전에 대해서 다뤄주세요. 겁먹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로 다루려고 해요. 특히 운전을 시작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운전을 하면서 알아야 되는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운전 특집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즐겨보시는 넷플릭스 콘텐츠가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체인지 데이즈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정말 요즘 이런 파워 유성의 콘텐츠들을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또 뭘 보고 있지? 그거 보고 있어요. 그 블라인드 러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얼굴 안 보고 청혼해가지고 얘네가 이게 될까 하는 그 미국 콘텐츠가 있는데 블라인드 러브를 통해서 막 실제로 결혼한 커플도 있고 막 헤어지고 지지고 볶은 애들도 있고 막 이런데 걔네들이 최근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애프터가 나와가지고 그걸 또 아주 신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새 필라테스 운동하시는 거 근황이 궁금해요 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 진짜 최근에 너무 스트레스인 게 진짜로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저녁 시간을 지금 거의 못 쓰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필라테스는 쉰 지 거의 한 달이 넘었고 폴도
지금 한 달에 거의 한 번 막 이렇게밖에 못 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운동은 못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새벽 1시, 2시에 자야지 하면 또 이제 막 또 덕질한다고 영상 보고 지난 경기 보고 막 이러다 보면 또 새벽이 오고 막 이런 생활을 자꾸 하고 있어서 요즘 저의 제일 큰 고민과 목표는 이걸 다시 재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되게 많네요. 혼자 얘기했는데 1시간 넘게 막 얘기해가지고 이거 분량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질문이 되게 많아서 엄청 줄이면서 얘기를 잘 했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되게 인스타로 질문을 받았더니 저에 대한 부담스러울 정도의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뭔가 남한테 이런 조언이나 상담을 해줄 만한 그건 아닌데 일단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고,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거나 비슷한 어떤 시간을 건너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꼭 같이 좀 경험을 나눠주시면 제가 그것도 비욘세에서 같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신나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너무 좀 기분이 좋았고, 가끔 이런 거는 한 번씩 하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할 때는 이거 오늘 혼자서 하는 거 잘 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늘 뿌듯하고 뭔가 제가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이게 게스트분이랑 같이 하면 즐거운 것도 당연히 너무너무 즐겁고 이런데, 게스트분이 이야기하기 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얘기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이 질문을 해야지. 이걸 좀 따지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작 청취자분들 생각을 못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한테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한 번씩 이런 시간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나 후기나 이런 것들 항상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규 광고로 나간 것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꼼꼼해서 이용한 광고주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는 전설의 비욘세 정규 광고 항상 문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들으신 청취자분들 근황 사연 9월에도 받을 거예요. 9월에도 근황을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주도 금능 책방 아베크의 책꾸러미를 이제 보내드릴 건데, 8월 현대문학 800 꾸러미는 이제 오늘 드리는 분이 이제 마지막이고, 9월에는 또 새로운 서프라이즈로 블라인드 북 세트를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9월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9월에도 2분 추첨해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아까 청취자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보내주셨었는데, 저는 그래도 화장실에 갇혀서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유주택 길을 걸으시면서 이런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신 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물론 인생에 이미 큰 경사 하나가 나시기는 했지만 같이 좀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심곡동 작두칼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욘세 이메일로 수령자 성함이랑 전화번호랑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간히 하고 있는 저희 140자 광고 5만원빵 미니 광고 받고 있어요. 정규방 광고 말고 뭐 생일 광고라던가 내 최애 컴백 광고 전광판처럼, 아니면 독립출판물 같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홍보하고 싶은 게 있는 분들이 계시면 딱 140자 안으로 적으셔서 비욘세 공식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정이랑 광고 내용 이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관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든 문의사항은 비욘세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늦어져서 좀 있으면 이제 자정인데, 여러분들 요즘 몇 시에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요즘에 일찍 자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덕질 초반이 다 그렇듯이 전혀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2시 전에는 꼭 잘 수 있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저희는 다음 주에 아마도 덕질 특집 게스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연이 필요하면은 사전에 공지 드릴 테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